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개헌 문제 계속해서 두 분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그리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동상이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유한국당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분권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 당론으로 확정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8년 장기 집권이다. 6월까지 개헌안 국회 발의해서 9월쯤 국민투표 붙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온 것은 사실이죠. 네. 인정하는 건 소극적인 거죠. 네. 그 지금 안을 내는 것도 저는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네. 그러나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 4년 중임제가 아니고요. 네.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도 어떤 경우에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예. 어떤 경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자유한국당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개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알맹이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홍준표 대표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면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이 개헌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나름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수할 수밖에 없는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우리 의견 다 포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이 참 좋으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지도 있어 보이지만은 또 예. 풍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왜 이번에 개헌을 하자고 그랬느냐 예. 하는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이거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얘기해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 예.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뜬금없이 내놓는 것은 대통령 4년 연임제예요. 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이제 뭐 어떤 현 정부를 꼼수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대통령 권한을 그다지 축소하지 않으면서 네. 그다음에 4년 연임제를 내놓는다. 우리나라 같은 정치 풍토에서 예. 4년 연임제 거의 확실합니다. 한 번 항령은 다음 대통령 거의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죠. 단임제가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 정착에. 예. 단임제니까 미련 없이 그냥 뭐 다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번씩 계속 지금 보수 진보가 이렇게 권력 교체가 되었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안착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늘 나왔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시비 없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현행 대통령 눈치 볼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요. 네. 그런 산임 연임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공무원들 전혀 도입될 겁니다. 선심성 예산 뭐 다 국민들 표원대만 다 쓸 겁니다. 그렇죠. 예, 뻔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그 요청에 맞느냐?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입장에서 전 동의합니다. 예. 그렇다고 지금 뭐 계속해서 여태까지 놀다가 갑자기 시험 닥치니까 이제 시험 시간 연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지만 예. 예. 그 부분에서는 그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 현재 현행헌법 체제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있죠. 예.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대통령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삼권 분립 자체를 훼손하는 거고요. 그런데 헌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가장 삼권 분립을 제대로 하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그것만이 아니지만 예.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예. 전혀 얘기 없어요. 예. 이거 국회에서 할 것 같습니까? 안 하죠. 국회의원도 꼭 먹고 안 먹고 하는데 왜 뭐 바꾸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안에 넣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네. 그리고 현행헌 전 여러 차례 현행헌법대로 해도 좋다라고 얘기한 것이 예.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현행헌법에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했단 말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국무위원 장관 제청되면 전부 대통령이 뭐 어떻게 했고 대통령과 무슨 인연이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한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제 형식적으로 예. 제청 뭐 서만 만들었고 올리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게 하면 네. 현행 헌법대로 하게 하면 예. 대통령 권한 굉장히 크게 분산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연임제만 넣는다는 것은 저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바꿀 때 예. 최선의 완벽한 제도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건 허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를 찾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얘기는 예.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제도가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질서는 안 된다든지 예. 갈 수 없다든지 할 때 이 나쁜 또는 문제가 있는 이 제도를 없애고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네. 헌법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헌법에 오늘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이건 아마 어느 여야가 다 저는 한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왜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가는 뭐냐면은 결국은 방금 이 대목은 노 교수님 똑같은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뭐냐면은 헌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사회 권력, 경제 권력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되는 겁니다. 예. 헌법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심지어는 방송까지도 대통령 쪽으로 줄을 서는 겁니다. 예. 다 알잖아요. 아니 우리 헌법에 무슨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방송사 사장은 다 대통령 쪽으로 줄 서라가 아니라 예.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의 그 여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거를 제가 바꾸자고 그랬더니 예. 4년 연임제를 바꿨어요. 그러면 5년 단임제를 8년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아니 4년을 연임하잖아요. 말로는 연임이죠. 4년 동안은 어떤 게 나올까요? 모든 권력, 모든 방송들이 다 대통령에게 집중합니다.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한 번도 대통령 할 사람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온갖 포퓰리즘 정책에 난무할 겁니다. 예. 누가 반대합니까? 지금의 5년을 8년으로 하자는 이 발상부터가 저는 너무도 이거는 표결을 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 당시에도 집권당이 민주당은요. 네. 새천년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예.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4년 연임제를 가버리면은 예. 5년 단임제의 폐해를 8년 동안 있겠다고 하는 것이고 더 병폐가 많습니다. 네. 그 앞에 4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예. 저희가 예. 저는 별로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 대통령 정부 행태뿐만 아니라 예. 타이밍 같은 경우를 조절을 해서 예. 국회에 넘기고 예.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개헌의 동력이 살고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다. 좀 그런 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찬스를 하나 쓰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대통령의 어떤 가지고 권력 집중에 대한 폐해를 분산시키자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이나 특히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과의 대화 과정이나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대통령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상당히 패권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세요. 이게 지시하셨다는 말이 패권적인지 아닌지는 뭐 국어 전문학자들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 스스로도 원전 문제를 가지고 이거 한번 의결에 붙여갖고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십시다. 그다음에 인천공항을 가셔가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그냥 정규직화하십시다. 이게 어떤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탈권위,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탈권위인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그냥 툭 던지신 말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런 제왕적 패권을 스스로 챙겨드린 것인지 그렇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과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렵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의식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회자에 언제든지 찬스 쓰실 수 있죠 뭐. 뭐 쓰시면 되니까. 찬스 쓰고 싶어 제가. 예. 제가 예전에 늘 칼럼 주장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예. 통토를 그대로 둔 채 그러니까.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 제 말씀. 바로 아까 그겁니다. 그래서 남쪽 귤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왕적 대통령제가 저는 헌법 탓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박자시니까. 네, 헌법 탓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헌법만 바꾸면 다 그냥 뭐 제왕 대통령이 불식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제도를 기왕 바꾼다면 제대로 바꿔야죠. 아까 박 교수님하고 그건 일치되네요. 현행 제도를 별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원 독립기구와 대통령이 감사원을 자기 밑에 수족처럼 부려서 뭐 대왕직이 됐습니까? 그럴 수도 가끔 지시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복무감찰 얘기지. 그게 무슨 전반 사회에 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다. 국회 예산심의권 뭐 법률안심의권 강화한다? 그건 그냥 하다만 한 얘기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어떤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가 지금 논란의 중심이 돼 있잖아요. 국무총리를 뭐 국회에서 선출하느냐 추천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얘기는 무슨 소리냐 언감생 지금 꿈도 꾸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가 된다고. 지금 현재 현행 헌법이 내각제 요구서를 담고 있는 게 국무총리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무총리 선출 방법을 바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실질적으로 제청하도록 정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절차에 관한 것은 법률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헌법에 한 줄 넣으면 국무총리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위상이 강화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대통령이 인사권이 제한되고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는 염제 바꿔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풍토에서 또 그냥 그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그런 진짜 그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걸 바꾸겠다면 헌법에다가 그것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견제 권력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제대로. 자, 바른미래당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덜 교수님. 이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제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된다.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동시 진행하자. 개헌과 맞물려서 한국GM 국정조사 실시 등 다른 현안도 패키지로 한번 딜을 하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거 고차방정식이네. 서로 다 얘기하는 게 너무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고 정부 형태에서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과연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국회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저는 국회가 그냥 놔두면 국회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도저히 합의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어떤 안이라도 내놓고 거기에 그걸 바탕으로 자 그럼 총리 부분만 한번 손을 보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게 될 거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이제 뭐 대통령이 발의라도 아니면 뭐 제안이라도 할까요? 그렇게 확실한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것은 대통령제와는 정합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선출하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처음 개헌을 낼 때 순수한 대통령제에 가깝게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4년 연임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였고 그렇다면 전 국무총리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가 있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런 사람이 뭐 상당한 권력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이 뭐 대행이지만 권한 대행이지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려면 정부 부통령으로 가서 부통령 선거하도록 하죠. 그리고 부통령이 지금 총리하는 것과 같은 상당 부분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정도로 가는 걸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국무총리한테 국무위원 임명권이라든지 또는 내각을 상당히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건 내각제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임명권은 아닙니다. 임명권은 아니고 제청권이죠. 제청권. 그런데 그 총리를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건 대통령 중심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국무총리의 위상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약하고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는 헌법적인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면 힘이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실질적인 총리라든지 또는 뭐 책임 총리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총리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 총리가 대통령 눈치 안 볼 수 있습니까? 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제도를 아예 그냥 국무총리를 없애버리고 저거 한다고 얘기하면은 정부통령제로 가서 대통령 중심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게 국무총리를 그대로 두고 난 다음에 무슨 대통령제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한계를 더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계를 그대로 가졌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 의견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 추천제를 당론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도 개편을 우선으로 하겠다. 한 1분 남았는데 좀 논평 좀 해 주시죠. 이 총리 추천제도 추천만 한다는 건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거부하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는 절충점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헌법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제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봅니다. 예.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에 따라서 그 정당의 지지에 맞는 의석수를 배분할 수 있는 예. 그는 상당히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선거제도도 함께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도 자신들의 우군을 얻어야 되니까 네. 과거에 그렇게 반대하던 지금 연동 비례대표제를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다른 당에서도 정의당을 비롯한 뭐 다른 그런 야당에서도 예.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예.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하자. 예. 확실하게 그런 걸 못 박으면서 이게 어떤 뭐 이합집산이 되든가 뭐 그 합종령이 되든가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된 도리로서 헌법 내용 한 번씩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